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ESD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내시경에 대하여, 그리고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에 대하여, 그리고 나이프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 바탕으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시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시경. 그래서 내시경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시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내시경이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 시술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시경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모델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ESD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플렉서블한가, 그리고 얼마나 잘 리트로 플렉션이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시경은 리트로 플렉션이 당연히 잘 되어야 되거든요. 리트로 플렉션이 잘 안 되는 내시경은 실제로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수의 위치에 따라서 말하자면 카디아나 앵글이나 12지장 구부에 있는 병소를 ESD 할 때에는 이 반전되는 부분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내시경에 비하여 최근 내시경은 비교적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내시경을 선택해야 됩니다. 실제로 라이브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시술자가 라이브 전에 내시경을 굉장히 챙깁니다. 이 내시경, 저 내시경을 다 테스트해보고 각도가 잘 나오는지, 앵글은 잘 나오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내시경을 하거든요. 일전에 도요나가 선생님이 내시경 할 때 하는 걸 봤더니 시술하면서도 내시경을 2번 내지 3번 바꾸시더라고요. 각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이게 좀 이상하다, 뻑뻑하다, 이런 이유로요. 그래서 그만큼 내시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시경마다 업다운 정도가 다릅니다. 스펙으로는 똑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아우터 다이아미터는 9.2m, 워킹 랭스는 1m, 뭐 다 똑같고, 실제로 새 모델은 업은 210도, 다운은 90도 움직이는 거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항상 새 내시경을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몇 년을 써도 210도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자꾸 고장 나면은 이게 뭐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1년도 안 됐는데도 180도도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시경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내시경이 좀 새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잘 관리되는 편이긴 하지만, 또 예민한 선생님들은 어떤 병원 가보면 자기 ESDR 내시경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딱 자기가만 쓰고 남 절대 못 쓰게 하고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사격을 해야 되는데 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총을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좀 해야 됩니다. 모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능이 많아지면 좋거든요. 기능이 많아지면 좋아요. 그런데 기능이 많아지면 뻣뻣해지고 고장이 잘 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기능 중에 이거는 이제 보면은 보통 내시경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단 더블 채널이잖아요. 채널이 2개고 워터젯이 있어요. 그래서 풋 페달을 밟으면은 물이 나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많아지면 내시경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져서 각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앵글이나 카디아 있는 병소는 이런 걸로 치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뻣뻣해서.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제 260이 있고 이제 260J가 있는데요. 260으로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위 각 직하부에 있는 그런 병소를 ESD를 하고 싶은데 잘 각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워터젯은 아니지만 260으로 바꿔서 했더니 훨씬 더 각도가 더 잘 나오는 그런 과거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내시경이 각도가 잘 나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출혈이 아주 많이 되거나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좀 단순한 내시경으로 중간에 바꿀 수 있다.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측면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시경별로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내시경실이 가지고 있는 내시경이 어떤 모델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좀 잘 되고 어떤 건 좀 잘 안 되고 이런 걸 대강은 알고 있어야지 하다가 이 내시경 말고 무슨 내시경으로 주세요 라고 어시스턴트 간호사에게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하다.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절개도. 절개도는 크게 IT 나이프와 니들 타입 나이프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작은 니들 나이프예요. 파필로톰에서 사용하는 ERCP 파필로톰으로 사용하는 이 나이프를 가지고 위 점막병변을 살짝 벗기는 치료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뾰족하니까 간혹 천공이 생겨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소가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끝에 세라믹 볼을 붙이자. 뚫지 않게 세라믹 볼을 붙인 게 이제 IT 나이프고요. 끝이 없으니까 옆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으로 자르는 기술을 이제 개발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IT 나이프고요. IT 나이프는 옆으로 자르기 때문에 약간 정면을 보고 자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측면을 이제 자르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뭐랄까 공간 감각이 좀 있어야지 안 보고도 치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가 좀 당황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니들 타입 나이프는 직접 눈으로 보고 파이버를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들 타입 나이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IT 나이프도 나름대로 그 계열도 발전하고 니들 타입도 처음에는 니들 나이프였다가 이제 야하기 선생님이 플렉스 나이프를 개발했고 그 이후에 듀얼 나이프를 개발하고 기타 여러 가지 변종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한 식도, 대장, EMR과 ESD 책을 보면은 어떤 시술에 대해서 IT 나이프로 시술할 때의 팁과 니들 나이프로 이제 듀얼 나이프로 시행했을 때의 팁과 그 다음에 이런 좀 다른 걸로 사용했을 때의 팁,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어느 게 좀 편하고 불편하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책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모양만 다른 게 아니고 정기적 특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칼도 날카로운 칼이 있고 좀 둔한 칼이 있잖아요. 너무 날카로우면은 뭐 어떤 점이 좋고 나쁘고 너무 둔하면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컨택트 에어리어 요 나이프의 단면적과 정기적 특성에 따라서 컨택트 에어리어가 다르고요. 좀 가늘고 날카로운 것은 컷 기능이 강한 대신 똑같이 잘랐을 때 코아뷸레이션 좀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좀 두꺼운 것들은 이제 코아뷸레이션은 좀 많은 대신 컷이 좀 적어지는 거죠. 컷은 빠른 속도로 쭉쭉쭉 잘라나갈 때 유리하고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병소 같은 거는 컷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썬코자의 그냥 커넥티브 티슈 루스한 것은 컷을 하지 않고 그냥 코아뷸레이션으로 잘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적절하게 전기로 조절할 수 있지만 나이프로도 조절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 보면 됩니다. IT2 나이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IT 나이프였거든요. IT 나이프는 그야말로 단순하게 니들 나이프의 끝에 이렇게 볼이 있었던 것 뿐이어서 자르려면 상당히 누워야만 자를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까다롭거든. 날카롭고 길지만 누워서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높이만 잘라야 되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높지 말고 여기 나이프 끝에 볼이 있고 볼 안쪽에도 삼각형으로 일렉트로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눕히지 않고 약간 세워서 웬만큼 당겨도 당겨지도록.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이유 없는 한 전부 IT2 나이프만 쓰고 있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IT 나이프는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IT2 나이프에 비해서 IT 나이프가 조금 더 길고 좀 가늘어서 앞에 얘기했던 커팅 기능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아직도 IT1과 IT2를 다 놓고 상황에 따라 IT1으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면 된다. 지금은 IT
나노라고 그래서 이게 좀 작고 짧은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르베에서 우리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 나오는 그 에르베에서 어떻게 특허를 통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에서 나오는 나이프하고 비슷한 나이프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나이프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어떤 타입, L 타입, T 타입, O 타입 그래가지고 마치 듀얼 나이프나 IT 나이프나 TT 나이프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에르베사에서는 주로 이제 대부분 모델이 다 워터 제식 가능해요. 그래서 올림푸스나 일본 회사들도 최근에는 전부 워터 제식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국내에는 아직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워터 제식 가능하면 ESD 하다가 중간에 나이프를 빼고 그다음에 서뮤컬 인젝션을 좀 해주고 다시 또 나이프를 넣고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펌프를 통해서 강한 압력으로 나이프로 이제 물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되면은 그거가 필요 없으니까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회사가 있습니다. 몇몇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이제 나이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여기 대구에 본사가 있는 파인메딕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도 일부 나이프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시경 액세서리들이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워터젯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특성이 이게 이제 여기 사장님이 그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시고 ESD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사용하다가 이제 불편한 것들을 제품에 직접 이제 반영해서 하는 거니까 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병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좀 더 테스트해보고 국산이 가능하면 국산을 쓰는 게 좋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산을 쓸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 중입니다. 그다음 고주파 발생 장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 왜 고주파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열에 의한 조직의 손상. 저주파에서는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고주파에서는 그게 없다.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가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르고 조직 손상을 이용해서 지혈을 하는 건데 왜 고주파를 사용하느냐? 엔도투데이에 다뤄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근육이 움직이면 저주파는요. 우리가 가정용 주파수 50 내지 60 헤르츠 저주파는 근육 수축을 일으켜요. 그래서 에너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근육이 수축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비라는 사람이 이제 고주파를 사용하면 에너지는 전달이 되는데 컨트랙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 발생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 발생 장치고요. 주파수가 높아야지 컨트랙션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고주파를 이용한 이유는 thermal effect only. 컨트랙션 이펙트가 없는 거죠. No neuromuscular stimulation. 이것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전부 고주파 발생 장치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얻은 사진인데 패드가 원래 일회용이에요. 일렉트로드 패드. 접지, 얼스라고 하잖아요. 접지 패드가 일회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좀 여러 번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일회용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일회용은 한 번 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한 번 쓰고 다른 분한테 붙이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뭐가 발라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으니까 넓은 면으로 붙어야지 전기가 이제 그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통과될 텐데 여기 이제 좀 낡아가지고 어스를 했는데 여기 접촉 면적이 붕 뜨고 한 군데만 좁은 부분으로만 전류가 통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병목 현상 거기에 좁아지면 거기로만 에너지가 집중하면서 거기에 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뻔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지혈술 할 때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럼 스킨 그래프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드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고주파 발생 장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듀티 사이클이라고 해요. 듀티 사이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초간 전류를 통과시킬 때 1초간 계속 전류가 통하면은 듀티 사이클이 100%예요. 그렇죠? 근데 이 듀티 사이클이 100%인 거는 보통 너무 전류가 세요. 쫙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안 쓰고 이쪽 보시면 듀티 사이클이 6%만 1초 중에 6%만 전류가 통하고 94%는 전류가 끊어져 있죠. 즉 짧은 시간에 전류가 온오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내에 6%만 전류가 흐르면은 듀티 사이클 6%죠. 그렇게 그래서 에너지를 인터미턴트하게 주면 코아뷸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중간쯤이 되면 블렌드예요. 그래서 지금 에르베 모델은 퓨어 코아뷸레이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 복잡한 모드를 쓰지만 예전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는 그 유니트 보면은 코아뷸레이션, 블렌드, 컷 이렇게 모드가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걸 에너지로 조정해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던 내시경에서 우리가 에르베를 쓰게 된 이유는 에르베가 혁신적인 모드를 개발했어요. 그게 이제 엔도컷이라는 모드거든요. 엔도컷이라는 모드는 여러분 이제 코아뷸레이션 커런트가 무엇인지, 컷 커런트가 무엇인지 이해했잖아요. 컷은 이제 그 듀티 사이클이 100%에 가까운 거. 그다음에 코아뷸레이션은 이제 듀티 사이클이 10% 미만인 것 이건데요. 그거를 적절하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니셜 인시존을 가하고 주로 컷이죠. 그다음에 코아뷸레이션을 깔아주면서 컷이 인터미턴트하게 들어가는 이런 모드를 에르베에서 만들었어요. 그거를 엔도 커팅이라고 해요. 이거는 ESD나 점막 절제를 할 때 이렇게 해야만이 실제로 잘 잘리고 피도 제일 적게 난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ICC 200 모델을 보면 한 사이클이 0.75초예요. 0.75초 동안 소프트 코아뷸레이션이 가면서 오토컷이 아주 짧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엔도코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엔도코팅 모드 이게 나오면서 ESD가 혁신적으로 발전했어요. 과거에 블렌드 그다음에 퓨어 컷, 퓨어 코아뷸레이션 가지고만 했을 때는 아주 섬세한 조정이 어려웠거든요. 이게 되면서 이제 섬세한 조정이 가능해졌고요. 아마 우리 병원에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ICC 200에서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서 나온 게 ICC 300이거든요. 이 300 모델이 그야말로 빅히트를 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베 바이오 300D 이제 우리도 이제 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병원에서 이걸 주 무기로 사용하거든요. 그거는 좀 전에 200 모델에서 사용했던 소프트 코아뷸레이션 깔아주고 인터미턴트하게 커팅을 주는 이 모드 중에 커런트를 약간 바꿨대요. 그래서 이니셜 커팅도 커팅하고 코아뷸레이션을 좀 이렇게 약간 섞어서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모드 하나하나도 약간 바꿨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걸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 엔도컷 I 333을 좋아하거든요. 엔도컷 I 333. 그 3의 맨 첫 번째 3은 이펙트예요. 그래서 코아뷸레이션 이펙트. 코아뷸레이션 이펙트는 이제 바이오 200에서는 이거 조절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300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이펙트를 올리면 코아뷸레이션이 좀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가 있거든요. 3. 그러니까 엔도컷 I 333 3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3은 컷 듀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이 짧은 피크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일정한 프레셔를 대고 갔을 때 한 번에 쫙 잘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컷 듀레이션이 길면 컷이 쭉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3. 그다음에 인터벌은 요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사들이 시술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하고 있는 거고 엔도컷 I하고 Q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I하고 Q는 그냥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Q는 아니고요. 에르베사에서 이걸 만들 때 니들 타입 인스트루먼트에 유리한 전류를 I가 니들처럼 생겼잖아요. 니들 타입. 그리고 스네어 타입. 스네어에 잘 작동되게 스네어처럼 생겼잖아요. Q가. 그런 뜻이에요. 스네어에서 잘 작동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네어 전류를 하고 엔도컷 I를 하면 잘 안 잘려요. 그 커팅이 안 돼요. 스네어 할 때는 반드시 Q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스네어 커팅하는 걸 다 Q 모드로 세팅해놨어요. 기본 모드가. 그러면 IT 나이프나 듀얼 나이프는 I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 엔도컷 I는 파필로토미, 니들 타입 일렉트로드에 사용하는 거고 엔도컷 Q는 스네어에 사용하는 거다. 전기적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피크 볼티지가 550V이고 피크 볼티지가 770이고 맥시멈 파워 아웃풋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IT 나이프나 듀얼 나이프에 최적화된 게 I고 그리고 스네어에 최적화된 게 Q인데 I보다 Q가 3배 내지 4배 강한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가 니들 타입 나이프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듀얼 나이프나 IT 나이프를 쓰면서 나이프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은 Q를 써요. Q를 쓰면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서도 저는 I를 좋아해가지고 엔토컷 I333을 많이 사용하고요. 김재준 선생님이나 이혁 선생님, 임병훈 선생님은 엔토컷 Q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Q를 사용하세요.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면 Q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엔도콘 말고 코아귤레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300D에는 여러 코아귤레이션 모드가 있는데 일부는 수술장에서만 쓰는 거고요. 수술장에서 쓰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토컷하고 드라이컷인데 보통은 드라이컷을 좀 사용할 수 있어요. 드라이컷은 엔도컷 Q보다 더 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일본에 ESD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빨리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도컷 쓰지 않고 드라이컷으로 쫙 자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커팅이 제일 강한 거다. 우리는 거의 쓰지 않고 서브뮤코잘 파이브로시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존에 전류 가지고 커팅이 안 될 때 이럴 때만 잠깐 쓰지 나머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코아귤레이션은 이제 바이오 300D에 굉장히 다양한 코아귤레이션 모드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저도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거 보면은요. 보통의 지혈은 다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아그레스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을 사용하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은 이제 전류의 특성이 코아귤레이션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단단한 티슈 말고 무른 티슈의 커팅에 잘 쓰여요. 그래서 ESD 할 때 서브뮤코잘 다이섹션 할 때는 이제 다이섹션은 결국 커팅인데 티슈가 워낙 서브뮤코잘 티슈니까 이게 이제 강한 전류로 않고 코아귤레이션 전류로도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스프레이 코아귤레이션은 이게 접촉이 약간 안 돼도 되는 전류가 통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전류인데요. 전기 스파크가 3mm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닿지 않아서 생기는데 마킹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모두를 종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걸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이제 듀얼 나이프를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IT2 나이프를 사용했어요. 10년 이상.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ESD에 나이프를 하나만 쓰도록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나이프가 일회용이거든요. 그래서 재소독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이니셜 커팅을 다른 나이프를 사용하고
Some require disection을 IT2 나이프로 사용하면 환자당 일회용 나이프를 2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2개를 쓰지 않으려면 재소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영 찜찜하잖아요.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재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IT2 법에서 듀얼 라이프 법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주로 이제 듀얼 라이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니셜 마킹은 스프레이 코아듈레이션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컴퍼레셜 커팅하고 썰무코설 다이섹션은 지금은 전부 듀얼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엔도컷 333 스위프트 코아듈레이션 380 이게 조금 센 거예요. 80이면 약간 센 건데 뭐 저는 뭐 경험이 제법 있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80으로 일본 사람들은 50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스위프트 코아듈레이션 80으로 사용하고 있고 포아그레스퍼는 이런 모드로 쓰고 이것도 약간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그냥 뭐랄까 딱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나이프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나이프는 좀 날카로운 나이프는 전기를 좀 낮춰줘야 되고 예를 들면 식도 같은 거 할 때는 에너지를 좀 줄여줘야 돼요. 위하고 똑같이 하면 자꾸 빵꾸 나버리거든요. 저희가 초기에 식도 천공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왜 식도에 천공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류를 스토브하고 똑같이 쓰니까 식도에서 자꾸 천공이 생겼던 거예요. 전류를 확 낮춰놨더니 그 다음에 천공이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장기에 따라 다르고 내가 어떤 인스트루먼트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자기 습관이 있어요. 똑같이 다이섹션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짝 갖다 대고 전기 힘으로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신 할 때 좀 눌러주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몸을 약간 틀면서 나이프로 그런 사람들은 기계적 힘이 강하니까 전기를 좀 적게 써야 돼요. 자기가 주로 좀 눌러서 자르는 사람들은 전기를 적게 쓰고 살짝 갖다 대고 전기 힘으로 자르는 사람들은 전기를 좀 세게 써주는 거죠. 그런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의 특성을 봐야 돼요. 이게 새 거일 때는 전기가 잘 나오다가 한 1년이나 2년 쓰면 전기가 똑같은 세팅으로 했는데 분명히 더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재봐야지 되는데 재보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쓰다가 그래서 늘 같은 방에서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같은 방에서 같은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를 쓰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좀 약해진 것 같네. 그러면 자기의 스탠다드 모드를 좀 올린다거나 낮춘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다른 시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게 거의 표준에 가까워요. 근데 이걸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좀 익숙해지면 자기가 거기를 모디파이 하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얘기 다 했습니다. 혹시 질문?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 나이프 그리고 내시경에 대해서 김대중 교수님께서는 서브미코자 인젝션 할 때 쓰는 니들 라이프로 마킹도 하시고 프리컷도 처음에 내놓으시던데 그거는 그냥 니들 라이프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나이프가 따로 있는 건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나이프는 일회용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제품들은 일회용이 아니고 멀티유스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소독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있거든요. 애시당초부터 그거는 한번 사용하고 씻어서 소독하는 게 원래 그럴 용도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합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니셜 마킹, 이니셜 커팅하고 서컴프레셔 커팅 일부를 이제 니들 라이프를 사용하는 거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는 애시당초 리유저블로 나온 것을 리유즈해서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요즘은 더 이상 리유저블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조만간 그거 못 쓰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저처럼 듀얼 라이프 언론으로만 하시든지 아니면 이니셜 커팅하고 여기까지는 듀얼 라이프를 쓰고 그 다음 I2 나이프를 쓰는 투 나이프 메소드로 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현재는 생산은 중단돼 있지만
과거에 사용하던 reusable need life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 번 쓰면 이제 못 쓰게 될 거 아니에요. 못 쓰게 되면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수익이 안 돼요. 생산을 안 해요. 그 카테타 만드는 회사에서 reusable을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일회용을 생산해서 일회용으로 비싸게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일본에서도 싱글 유즈 온리를 상당 부분 재소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는 법적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으로 문제를 삼아가지고요. 저는 그 듀얼 라이프 한 번 쓰고 지금 다 버리고 있거든요. 아깝지만 이제 규정이 그렇고 애시당초 그런 거니까 일회용을 쓰고 있습니다. 무척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일회용은 한 번 쓰는 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오케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제는 동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꺼주세요.